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텔이 점점 핀치,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 관련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펩 겔싱어가 최소한 내년인 2023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옵테인 메모리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처럼 추가로 인텔 사업부 중에서 퇴출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인텔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연도로는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후년인 2024년까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텔 CEO가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전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텔이 CPU 가격을 10에서 최대 20%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은 그 10월부터 즉 올 4분기부터 시행되는데 칩은 현재 칩과 미래에 나올 칩이 다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칩의 재고를 빨리 소진하기 위한 그 전략일 수 있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소비자의 칩 가격 민감도가 커진 시점에 CPU 가격을 올리는 만큼 악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인텔이 무려 21년 만에 재진출한 독립형 GPU 시장에서 사업을 대거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니고 루머 수준이지만 워낙 인텔의 독립형 GPU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게 돌아가면서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거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형 GPU 사업의 축소는 겔싱어가 추가로 퇴출되는 사업이 있다고 밝힌 것과 얽히면서 말이 말을 낳는 모양새입니다. 인텔이 그 최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GPU와 관련해서 개별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최소한 심하게 축소되더라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인텔이 그 아크 GPU에서 모든 범위의 노트북, 데스크톱 GPU를 출시할 것으로 봤지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축소된 형태로 GPU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GPU 분야에서 건의를 인정받고 있는 존 패디 리서치 대표인 존 패디도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 재진출을 발표한 이후 35억 달러를 썼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불가피해서 이대로는 인텔의 손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패디는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서 빠질 확률, 그 털고 나올 확률이 적어도 50%는 적어도 반반은 된다고 본 것이죠. 특히 존 패디는 펩 겔싱어의 그 성량에도 주목했는데요. 겔싱어는 자신이 CEO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무려 6개 사업을 백지화했다면서 겔싱어가 다음 퇴출 사업으로 독립형 GPU를 지목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정리하면 CPU는 도전자인 AMD, 애플 등에 계속 점유율을 내주는 판국의 가격은 올리고 있고 GPU는 독립형 시장에서 출시하자마자 역부족이란 평가 속에 포트폴리오의 대거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인 2021년 초 겔싱어가 CEO에 공식 취임할 당시만 해도 겔싱어는 인텔의 미래를 자신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TSMC, 삼성 등 외부 파운드리 활용을 확대하겠다면서도 핵심 칩은 예전처럼 인텔 스스로 만들겠다고 했던 게 바로 겔싱어입니다.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칩은 첨단 칩, 핵심 칩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도 부담이 없는 칩만을 TSMC, 삼성 등에 맡기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그 세미 에큐리트란 매체에서는 그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 정도, 그리고 통신칩 일종인 5G 기주국용 SoC, 더 나간다면 GPU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그 CPU는 인텔이 직접 제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 첫 EUV 공정으로 만든 4나노 CPU라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미티어 레이크만 해도 그런데요. 인텔이 직접 제작하는 타일은 CPU 쪽 타일만 직접 하고 그 SoC 타일, 그래픽 타일, 입출력 단자는 모두 TSMC에 맡겼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 그 SoC 타일과 입출력 타일은 TSMC 6나노에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양산 수율이 낮아서 계속 양산 일정이 밀리더니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TSMC 쪽 파트가 아니라 인텔 쪽 파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5나노, 6나노 파트는 외부에 넘기고 4나노 파트는 수율이 아예 안 나오는 인텔이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텔이 최첨단 노드에서는 종합 반도체가 아니라 팹리스로 완전히 전향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파운드리 연착륙과도 직결된 이슈인데요. 시간에 쫓기고 있는 인텔은 올해 내내 그 CPU 생산 차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최첨단 공정 개발이 여의치 않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최근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했었는데요. 이 타워 세미컨덕터는 12인치 웨이퍼도 만들지만 대부분 8인치 웨이퍼로 45나노에서 200나노대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을 원하는 고객을 잡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칩 생산을 위해서 8인치 팹 기반 제조업체를 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 크기보다는 멀리 보는 자세로 사들인 업체가 바로 타워 세미컨덕터입니다. 하지만 인텔이 7나노, 5나노, 4나노 등에 실패한다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노력들은 그간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업체를 인수하고 한 그런 노력들은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공정 칩을 만드는 것을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천하의 인텔이 고작 그 성숙공정 칩 생산을 노리고 파운드리에 뛰어들었을 리 만무합니다. 미세공정 마무리 여부가 인텔이 종합 반도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고 이 재진출한 파운드리에서도 인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느냐를 가르는 그 시험대라는 점에서 지금의 인텔 상황은 매우 불안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미세공정 칩과 그렇지 않은 칩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초미세공정 개발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막대한 투자 대비 별 볼 일 없는 이류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상황이 점점 핀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